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민선 7기 1년을 평가하며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감추고 성과 포장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당장 나왔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발표한 민선 7기 1년의 도정 성과입니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 지표가 역대 최고라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플라이 강원과 제2경춘국도, 춘천 속초철도 환경영향평가 처리 등은 긍정적 변화로 꼽았습니다. 평화경제와 포스트올림픽 유산화, 육아 기본수당 시행 등은 10개 주요 성과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성과 포장에만 급급해 핵심 문제는 숨겼다는 비판이 당장 나왔습니다. 최문순 지사 재임 기간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 지역 내 총생산 연평균 성장률은 3.1%로 전국 평균 3.4%보다 낮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과대포장됐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시민사회단체나 정당에서 타정당에서도 제기한 레고랜드 문제나 세계 불꽃 축제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부분들이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문순 도지사의 각종 공약이 하나같이 폐기 처분되거나 답보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춘천 국제불꽃대회와 강원 상품권 문제, 동계 아시안게임 실패 등 주요 사업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도민 여론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더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도민의 한숨이 절로 터져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도정평가도 좋지 않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지난 1년간의 최문순 도정은 전체적으로 부실했다며 점수로 따지면 낙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스스로 평가한 1년 도정과 시중 여론의 평가는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평가의 차이가 도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MBC는 고성 지역의 부실한 산불 피해 복구 실태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고성군이 사실을 인정하고 전면 재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피해 조사를 벌여 이재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고성군이 발표한 이재민과 주택 피해 현황입니다. 20일가량이 지난 현재 전파주택은 347동으로 변동이 없지만 반파와 소파는 10여 채 늘었습니다. 이재민도 20세대가량이 줄어 401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산불 피해 초기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피해 결과가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피해 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농촌 1리에서 살았다 얘기야. 그 사람이 산 지가 15년이 넘는 속초가 살고 있는데 고성군에서 사람이 이상한 정도로 살았어 이상. 이처럼 주택 피해 정도를 분류하거나 이재민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거의 마을 이장에게 의존하는 게 현실입니다. 또 누군가 민원을 제기해야 재조사를 하다 보니 실제 피해보다 부풀려져도 제대로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대규모로 진행됐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부 이제 그래서 몇 달씩 몇 년씩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더 준 건 회수하고 덜 준 건 더 주고. 고성군은 산불 피해 초기 조사가 부실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재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류 작업을 통해 의심스러운 부분을 검증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다시 벌이겠다는 겁니다. 이번 집중 취재도 됐고 이렇게 했지만 물론 그걸 떠나서 우리가 행정을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것에 대해서 재조사를 한번 이렇게 좀 해서. 하지만 산불 피해 규모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자체적인 재조사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고성군이 산불 재난 행정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재난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현장의 사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동해시가 수백 대의 CCTV 화면을 경찰, 소방서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해시로 번진 건 새벽 1시쯤. 일단 상황 파악이 먼저였는데 현장에서 가까운 CCTV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산불 감시용 CCTV는 물론이고 해변의 캠핑 리조트 CCTV까지 일찌감치 불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용하게 활약한 게 재난 현장 상황 파악 전용 차량이었습니다. CCTV와 드론을 장착한 차량이 현장에 출동해 동해시 안전정보센터로 실시간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차량용 CCTV에 설치된 영상을 활용해서 이재민 고, 그다음에 산불 발생에 따른 인력 배치, 진화 인력 배치, 그다음에 구호 인력 배치 등 여러 활동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현장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CCTV 영상을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동해시가 관리하는 CCTV는 모두 800여 대. 각종 범죄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서와 경찰서에 현장 영상을 제공해 신속한 대처를 돕도록 했습니다.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해수욕장에 설치할 예정인 지능형 CCTV 화면은 해양경찰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야간이나 위험구역에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경고방송을 하는 CCTV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일호입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옛 드림랜드 부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원주시가 나섰습니다. 이 강원도가 좀처럼 방법을 찾지 못하자 원주시에 도움을 요청한 건데, 하지만 단순한 의견 제시에 그칠 공산이 커 보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치악산 자락에 위치한 옛 향토 동물원입니다. 사업자가 운영난을 겪으면서 무상임대 계약이 끝남 지난 2015년 폐쇄됐고 놀이기구와 동물원, 수영장 등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됐습니다. 전체 2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산림을 제외한 절반 정도는 활용이 가능한 상황. 도유지라 강원도가 의회 승인을 얻어 부지 매각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곳에 예술형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며 투자자 모집에 나섰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이번에 원주시에 활용 방안을 물어왔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취합했고 이를 토대로 현장 시찰과 논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온 것이고 여기에서 그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리 원주시의 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원주시가 고심에 찾고 있는 활용 방안이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강원도가 부지를 원주시에 주거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전혀 없는 데다 중간에 땅이 팔리면 이마저도 헛수고가 됩니다. 게다가 정작 인근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안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 와서 공청회 한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주민들 의견은 하나도 거기 안 들어가 있는 아니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얘기. 진실적인 그런 꼼수 부리는 그런 게 아니면 천만 다행이고요. 원주시는 조만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 달 활용 방안을 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그다지 크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막국수 닭갈비 축제는 춘천의 대표 축제인데요. 올해도 지난 일요일에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어제 축제가 열렸던 곳에 가봤더니 쓰레기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2,000제곱미터, 3,000평이 넘는 빈 땅에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매립장이 아닙니다. 지난 일요일까지만 해도 수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막국수 닭갈비 축제장입니다. 막걸리병과 스티로폼, 음식 꼬치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야외용 식탁도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음식물은 물론이고 심지어 음식에 사용된 폐유까지 봉지에 싸서 버려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관광객을 위해 마련한 메밀꽃밭도 쓰레기에 둘러싸였습니다.
축제가 끝난 건 지난 일요일 벌써 나흘째입니다. 춘천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인력을 투입해 청소에 나섰습니다. 한 시민은 축제 마무리가 엉망이라며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고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게 홀딱 돈만 벌어가지고 간 다음에 이게 우리네가 이걸 안고 앉아서 저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축제 조직위원회는 해당 위치가 부대 행사장이자 야시장으로 사용됐다며 일정상 청소가 늦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안 치운 게 아니라 천막 철거가 늦어. 천막 철거하면 또 거기 부스러기들이 떨어지니까 좀 늦게 투입을 하는데 어제 비가 와가지고. 춘천시는 인력을 투입해 빠른 시간 안에 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좋은 인상을 주자며 꽃밭까지 조성한 관광지에 정작 축제 쓰레기를 나흘이나 방치한 춘천시에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속초시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이달 말까지 구호품 지급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이재민 78가구들이 아파트와 조립식 임시주택 등의 입주를 완료함에 따라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2차례에 걸쳐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속초시는 기관단체에서 구호품이 추가로 전달되고 있고 이재민 정착이 늦어져 구호품 지급도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남는 구호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내 물놀이 지역 25곳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4일까지 물놀이 용수 권고 항목인 대장균과 병원성 대장균 5종을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을 충족해 물놀이 하기에 적합한 수질로 확인됐습니다. 25곳의 물놀이 지역은 춘천 강촌 1리와 홍천 팔봉산 유원지, 그리고 인제 미산 계곡 등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북한 어선이 아무런 통제 없이 삼척항까지 입항한 사건과 관련해 어제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윤병두 동해해경청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앞으로 경비정과 파출소 순찰 강화를 비롯해 위치 미표출 선박 검색 강화, 그리고 연안해역 항공 순찰 강화 등의 해상 경비 강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과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가지 검은 마름병이 양구에서도 발생해 관계기관과 과수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양구군 방산면 지역 3개의 사과 농원에서 가지가 말라 죽는 현상이 발견돼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지 검은 마름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재조사를 해 피해 면적을 파악한 뒤 과수 매몰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춘천에서도 가지 검은 마름병이 발생해 0.4헥타르의 사과나무가 모두 매몰 처분된 바 있습니다. 철원과 화천, 양구와 인제, 고성 등 도내 비무장지대 5개 군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9월 제출한 신청서가 제31차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등재 면적은 이들 5개 군지역의 민통선 지역과 DMZ 접경 지역 모두 18헥타르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은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곳으로 세계적으로 122개국 686곳이 지정돼 있고 국내에서는 설악산과 제주도, 광릉숲 등 6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강원랜드 전 사회이사 7명이 이달 말까지 태백 오투 리조트 기부금 지원에 따른 배상액을 강원랜드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랜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태백 오투 리조트 150억 원 기부금 지원에 찬성한 전 사회이사 7명에게 판결금과 지연금 등 모두 57억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2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내문에는 문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해당 금액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등 법적 조치를 강행하겠다고 고지돼
통보대로라면 이달 안에 모두 갚아야만 합니다. 지난달 16일 대법원은 강원랜드 150억 원 기부금 상고심에서 태백시 기부에 찬성한 이사 7명에게 배상 책임을 적용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병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 10명 가운데 8명이 폭언과 폭행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 따르면 전국 보건의료 노동자 3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에 달하는 2만 8천여 명이 폭언과 폭행 등을 당했고 성폭력 피해도 11%에 달했습니다. 피해 대처에 대해선 대부분은 참고 넘겼다고 답했으며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3% 정도에 그쳤습니다. 태백시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유네스코 근대산업유산으로 등재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태백시는 지난 2월에 시작한 장성광업소 시설물 전수조사와 학술 용역을 오는 8월까지 마치고 내년 상반기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문화재로 지정되는 대로 2021년부터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다양한 자료와 가치 수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7월 1일자로 일반직 공무원 51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총무과장에는 안광현 예산과장을, 또 예산과장에는 이기봉 감사총괄 담당을, 조직운영과장에는 손진호 강원도교육연구원 총무부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6급 이하의 94명을 승진 발령하고 오는 26일 임용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춘천시 의회가 춘천 약사 촉진 4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 개발지구 관련 의혹조사 특별위원회는 2016년 사업 인가 과정에서 조합원 동의율이 기준에 미달됐는데도 춘천시가 사업 인가를 내줘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부시장 전결 사항이었지만 국장 전결로 인가가 이뤄졌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당시 재개발 조합이 잘못된 보고를 한 데다 행정착오가 겹쳐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강원대학교 병원이 전국 100여 개 병의원과 협력에 나섰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진료의료의 회송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돼 다음 달 1일부터 협력병원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병원 간 협력 체계를 이용해 중증 환자는 강원대 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고 치료가 마무리된 환자나 경증 환자는 협력병의원으로 돌려보내는 제도입니다. 원주 외곽 지역의 반려견 쉼터, 일명 애견 공원이 조성돼 다음 달 초에 문을 엽니다. 원주시는 흥엄면 국도대책 우회 도로변에 있는
흥업 쉼터내 4,000제곱미터터에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들여 관리사무소와 안전펜스, 애견 놀이시설물, 그리고 급수시설과 편의시설 등의 설치 공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견 쉼터에 입장하려면 등록된 칩이 있어야 하며 소형견과 대형견이 뛰노는 공간은 울타리로 구분됩니다. 원주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현재 12,000여 마리이며 미등록 개체를 포함하면 2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 취항에 대비한 관광 분야 종합대책회의가 다음 달 4일 강원도청에서 열립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4일 플라이 강원 모객 창출 및 손님 맞이 회의를 최문순 도지사가 직접 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내 시군 부단체장과 관광공사, 여행사, 숙박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외 관광객 유치 방안과 손님 맞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들을 논의합니다. 플라이 강원은 오늘 10월 국내선, 12월에는 국제선 취항을 목표로 현재 운항 증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이 현장을 방문 점검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 학교 급식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이 춘천 효재초등학교를 찾아 학교 급식이 제공되는 모든 과정을 참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초중고 학부모 5명으로 구성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은 또 다른 지역의 우수 학교를 방문하고 전국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과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